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동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은 일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동료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뭔 재미로 이렇게 재미 삼아서 일을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합니다. 그게 진실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학에서 기본적으로 동인을 이제 돈 벌기 위한 뭐 그런 전제로 이제 조직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 기준을 사전에 이제 정하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결과 어떤 기준 이상이다. 조직에서 원하는 수준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이제 추가적으로 주고 그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제 페널티를 준다거나 혹은 그냥 아무런 인센티브를 안 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니면 굉장히 이제 유능한 사람이어서 뭔가 이제 큰 기대를 갖고 스카웃을 할 때도 많은 이제 연봉을 제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일을 하고 돈 버는 것하고는 뗄래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전부 다인가요? 과연 돈 벌기 위해서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게 일일까요?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동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살짝 바꿔보죠.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일을 할 거라면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일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이면 남들 보기에도 좋아야 되지 않냐? 나는 그냥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내 보기에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좋아.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실은 자기가 이 맡은 일을 그냥 허투루 하고 남한테 요구도 먹으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늦게 출근해서 가능하면 일찍 퇴근하는데 대충 하고 이렇게 퇴근하려는 그런 직장인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나 후배나 이런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놀고 먹는 그런 게 결코 이제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동인이 사실은 있습니다. 모든 조직원들에게. 그러면 그런 동인들을 왜 경영기획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경영이라는 것은 조직에 대한 관리, 조직의 운영에 대한 것이고요. 조직은 결국 조직원으로 구성된 게 조직이고 그럼 조직원의 어떤 생각으로 일에 임하는지를 알면 조직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인이야말로 경영의 전부다. 보이지 않지만 경영의 전부다. 동인을 모르고는 제대로 경영을 할 수가 없고 동인을 제대로 알면 아주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경영자가 있고 그 수많은 경영자 중에서 훌륭한 경영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여럿의 훌륭한 경영자들의 경영 형태를 보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동인을 제대로 포착해서 그 동인에 맞추어서 혹은 동인을 잘 리딩하는 그런 경영을 했을 때 아주 훌륭한 성과가 나오고 훌륭한 경영자가 되고 소위 말하는 Great Workplace, GWP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경영의 모든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동인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체계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뎁스 있게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조금만 체계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목표와 목적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대부분은 목표
목표는 명확히 있는데, 물론 이제 목표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조직원들도 사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인 목표는 대부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표는 대부분 있지만 사실은 목적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이 동인 관점에서, 경영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목표와 목적이 목적이 중요한데, 목표와 목적의 차이가 뭐냐면, 목표는 어떤 특정 시점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런 수준, 뭐 그런 게 돼 있죠. 구체적인 어떤 그런,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어떤 수준? 어쨌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그런 수단적인 어떤 그런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수준, 그것들이 있는 이유,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글 창제를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해내겠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됩니다. 그 목표를 예를 들면 한 10년에 걸쳐서 한번 내가 한글을 창제해보겠다라고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면 뭐 1년 단위로 혹은 3년, 5년, 뭐 10년 이 단위로 이제 단계별 또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한글 창제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잘 표출하고 표시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소통하고 뭔가를 얻게 하기 위한, 그것이 좋은 나라일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당연히 백성들이 행복한, 좋은,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언어가 있어야 되겠다. 기존의 한문어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배우기 쉬운,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마음껏 편하게 펼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글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목적은 아주 좋은 나라,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제가 좋아하는 꿈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쓴다면, 백성들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뭔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시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봤더니 군대를 강화하고 뭐 농사를 잘 짓고 어떤 상업적인 유통을 잘해서 농공행상이 모두가 다 풍요로운 세상도 중요하지만, 한글이라는 이 언어를 창제해서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목표는 한글 창제지만 목적은 더 원대한 게 있는 거죠. LPGA 선수라면 우리 이제 트럭 래더들이 이제 우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시즌에 뭐 3승을 하겠다, 혹은 뭐 신인왕이 한번 되어보겠다, 혹은 10년 이내에 명예전당에 한번 가입을 하겠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과연 신인왕이 되고 1년에 3승을 하고 10년 이내에 명예전당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 없는 선수도 있을 수 있죠.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그냥 무조건 이겨서 뭐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 자체가 막 목표 자체가 목적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삶이 이제 굉장히 척박해지고,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를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목표 달성에 실패를 하면 좌절하고 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목적이 있으면 굳이 신인왕이 안 되더라도 1년에 3승을 못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도전으로서 골프를 계속 칠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미가 뭔지는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만 있으면 삼성을 하기 위해서 그 동료들과 계속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동료들과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조직 생활도 마찬가지죠. 승진을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의미 있어지는 어떤 이유, 그 목적이 있으면 직장 생활은 많이 달라집니다. 목표만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승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앞서고 잘 보여야 기획부장도 할 수 있고 본부장도 할 수 있고 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적이 있다면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든 직장인들이 다 좋은 성과를 내고 승진도 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걸 원하죠. 원하지 않는 조직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 의미 있는 목적이 있다면 동료의 탁월한 성과에 박수 쳐줄 수 있고 동료가 좀 더 잘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시기와 질투를 하고 경쟁을 하죠. 그런 게 목표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 나눠야 됩니다. 이걸 잘 나누는 게 굉장히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에게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중요시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것, 그걸 이끌어주는 것, 코칭을 하는 것, 이게 올바른 리더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로서 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행복연금술사를 꿈꿉니다. 행복연금술사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닉네임을 행복연금술사라고 저는 지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면 조직원들이 행복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행복연금술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제가 조직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요. 제 주위에 있는 동료와 후배들이 조직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요. 제 업계에 있는 직장인들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행복해야 되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직원들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희망이고, 제가 일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공공기관을 혁신했다는 이 책을 쓴 이유도 행복연금술사라는 그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또 예정되어 있는 사랑한다면 분노하라 라는 책도 또 행복연금술사의 길을 위한 수단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또 나온다면 마찬가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는 이유도 행복연금술사가 되기 위한, 혹은 행복연금술사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의 방편입니다. 제가 모든 조직 생활을,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주위 동료나 후배들에게 롤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고 올바른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성찰을 하는, 그것 또한 행복연금술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행복연금술사를 꿈꾸게 되었느냐? 제가 한 20, 30년에 입사를 한 뒤에, 물론 그전에는 교과서적인 그런 이론들을 많이 했죠. 그
교과서적인 이론에는 다 이상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이론들이 많죠. 모두가 잘 사는. 한 10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위의 지시에 따라서 주위의 어떤 그런 코치를 받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칭찬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이 질타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직원이 모두가 행복한 그런 것을 꿈을 꾼 그런 걸 지향하는데 조직은 그런 조직원의 꿈하고는 약간 다른 조직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조직은 지속 성장을 꿈꾸는데 실제로 이 조직원들은 그런 조직의 지속 성장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목적 부재인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인의 조직원의 행복과 조직의 지속 성장이 서로 미스매치가 된다 이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직원의 행복과 조직의 지속 성장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더라 이거죠. 조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조직도 지속 성장하기가 참 힘든 그런 어려운 난관 속에 봉착을 하고 조직이 지속 성장이 되지 않는 상황은 조직원의 행복에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역으로 조직원이 행복하면 조직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되고 조직의 지속 성장이 되면 조직원의 행복이 또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는 만들어지지 못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심리상 고민한 결과 이게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구나. 이 조직원과 조직이 윈윈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죠. 그러면서 조직원들이 행복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조직 또한 지속 성장이 된다. 지금까지 모든 경영에서는 조직의 지속 성장이 기본 타겟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직원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 관심사였죠.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 두 가지가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조직원의 어떤 행복, 동인 그것이 수레를 끄는 말이나 소의 어떤 비유처럼 조직의 지속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다. 더 본질적으로 조직원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연금술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각오를 하고 그렇게 구상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 책도 내고 지금 동영상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한 4, 5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10년, 20년 계속 행복연금술사의 길을 저는 가리고 이제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제가 경영기획 실무자들의 롤 모델이다. 나를 따르면 된다가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목적을 설정하고 났더니 많은 도움이 되고 조직 생활 자체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폭넓게 그 다음에 자기 개발도 충분히 더 잘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자 나름의 어떤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갖기를 바란다.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롤모델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 나름의 길을 정확히 가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영기획 실무자가 자라면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될까요? 목표는 아마 각자 다름이 있을 것입니다만 한 3가지 정도를 저는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영기획 전문가로서 어떤 참모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자기가 리더가 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경영기획을 제대로 배워서 리더의 올바른 그런 경영을 서포트하는 참모가 되어보겠다. 그리고 그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을 해보겠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넘어서 나중에 내가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보겠다. CEO가 되어보겠다. 그렇다면 내가 경영기획 실무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경영자였던 참모나 혹은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진 않지만 현장에서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경영기획은 왠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에는 사실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철학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하면 인문학적 소양이 이제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제대로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조직원이 조직 생활을 할 때 경영기획적인 어떤 그런 자기 학습을 하고 개발을 하면 능력을 개발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될 수 있죠. 또 다른 것도 이제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와 별개로 뭐 원래 내 승진을 하고 뭐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세 가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연금술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목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행복연금술사를 찾을 때는 박한기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한기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브랜딩하는 회사의 이제 이 대표입니다. 저한테는 거의 뭐 이렇게 롤모델, 멘토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물론 그분은 저를 멘티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이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 워크숍이라는 이런 강의를 한번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몇 달 걸쳐서 쭉 진행을 했는데요. 이 퍼스널 브랜딩 워크숍에서 이제 하는 것이 꿈의 신전을 그리는 것입니다. 꿈의 신전을 그려서 스타트까지 하는, 이제 스타트한 뒤에 쭉 계속 하는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꿈의 신전을 그리는 건데, 꿈의 신전이 뭐냐 그러면 자기 평생의 큰 원대한 꿈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저 같으면 이 행복연금술사, 이게 뭐 나이 70세 혹은 뭐 80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 과정에서 뭐 20년 이후에, 1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3년 이후에, 당장 올해 해야 될 것들을 쭉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3년, 10년, 15년, 20년에 걸쳐서 쭉 뭔가 단계별로 성과를,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 궁극적으로 이 상황이 이제 목적에 달성하는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이 꿈의 최종적인 꿈을 실현하는 이제 이런 게 이게 이제 꿈의 신전인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목표를 설정할 때 개인 혹은 가정, 자기 개인과 가정 측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 직장인으로서, 직업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PBW에 가서 행복연금술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구체화한 형상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하고 제 꿈의 신전을 그렸죠. 이 책 이후에 나올 두 번째 책에는 제 꿈의 신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꿈의 신전을 그리는 것은
꿈의 로드맵이죠. 꿈의 로드맵을 그리는 것은 이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을 찾거나 혹은 책을 찾거나 혹은 어디 강의를 들으면 아주 많은 사례가 있고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자기 개인의 것을 그냥 스스로 하나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대한 꿈을 찾고 그 원대한 꿈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것, 그리고 그 그려나가는 것들을 하나씩 실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한번 도출해 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다 보면 어떤 거는 원하는 대로 달성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거는 좋은 기회를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나서 본의 아니게 아주 좋은 획기적인 어떤 거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경영기획 실무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되고 이걸 구체화하는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경영기획 실무자로서 원하는 자기의 어떤 지향점을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면 취사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기회가 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선생이니까 마치 학생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각자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응원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이런 경우죠. 삶에도 일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의 책임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모두가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요. 힘을 주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올바른 이런 경영기획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인의 꿈. 개인의 꿈과 조직의 지속성장. 과연 무관하냐? 혹은 상충되느냐? 개인은, 그러니까 조직원은 모두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다 보면 조직의 이익, 조직의 지속성장에 배치가 된다. 상충된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경영학의 기본 전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원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보상도 주고 이제 벌도 주는 이제 당근과 채찍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공행상 그게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조직의 관점이죠. 조직에서 원하는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추면 상을 주고 못 맞추면 벌을 준다. 왜냐하면 개인의 꿈, 이것은 사유이기 때문에 조직의 이익에 배치된다. 이게 전쟁인 거죠. 과연 그런가? 이런 꿈의 신전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가시면, 그리고 그걸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이 과연 조직의 지속성공과 무관하거나 혹은 상충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꿈이 있으면 조직의 지속성장에 배치된다고 하는 그것은 일부 실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개인의 꿈의 신전을 그렸기 때문에, 개인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꿈을 구체화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은 조직에 안 맞는 사람이죠. 이 꿈과 전혀 무관하게 이제 조직을 뭐 좀 잘 안 맞는 그런 사람인 거죠. 저는 절대 아니다.
라고 이제 확신하고,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조화 가능하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조화 가능하다. 조화 가능하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개인 차원에서 꿈을 갖고 있으면 이 꿈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 자기주도 혁신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꿈이 성취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의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옆에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옆에서 푸시를 하고 채찍을 들지 않더라도, 옆에서 당근을 주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혁신을 해나갑니다. 그 혁신은 조직의 지속성장을 방해하고 조직의 지속성장을 파괴하는 그런 혁신이 아니라 조직의 지속성장에 도움이 되고 서로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누구라도 이 꿈을 제시하면서 조직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너지. 서로 상승 효과. 개인의 꿈하고 조직의 지속 성장이 서로 잘 맞아서 이 상승작용하는, 저는 이게 가능하고 이거를 만드는 게 올바른 경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한 10년간의 열심히 일하는 그 결과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시너지, 상승 효과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차원이 안 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힘들어요. 개인 차원에서는 안 되고요. 조직 차원에서 경영자가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영이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경영자가 자기 조직화라는 올바른 경영을 해 나간다면 개인의 꿈과 조직원 개인의 꿈과 조직의 지속성장은 화합을, 조화를 넘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상승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공공기관을 혁신했다라는 이 책은 경영자가 자기 조직화 경영을 실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달성되는 조직원의 꿈, 그 다음에 조직의 지속성장을 이뤄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DWP가 드리버블 워크플레이스, 조직원이 꿈꿀 수 있는 직장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조직원이 꿈을 실현하는 그까지를 개런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주면, 그 정도, 그것만 되면 그는 개인에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기주도 혁신을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건 개인의 몫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의 지속 성장도 달성이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동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몇 수차례에 걸쳐서 실제 동인이 뭐고, 실제 그 동인의 이론은 어떤 게 있으며, 실제로 그 동인을 관리하는 기법은 또 어떤 게 있으며,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